안녕하십니까. 이산국어 복습 테스트를 4회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를 가지고 좀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노트를 통해서 해봤는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는 맞춤법에 알맞은 단어로 묶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이 디귿 받침 표기, 이제 1, 2, 3, 4 모두가 다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에 대한 표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즉 디귿으로 적힐 근거는 원래 디귿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는 호전 현상의 경우에 리을이 디귿으로 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흘 플러스 날이 사실은 사흔날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온 단어예요. 열흘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흘인데도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지 않는 예입니다. 삼진날도 삼질 플러스 날이고요. 며칠날도 며칠날도 며칠 플러스 날이 며칠날로 바뀌죠. 숟가락 역시 한술 플러스 가락이 숟가락이 되고, 근데 젓가락은 저의 리을 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은 시옷 받침이 됩니다. 돗자리는 원래 받침이 시옷이고요. 밭다리 걸기는 바깥다리 걸기의 준말이라서 얘는 받침이 티읕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맞는 것은 2번 삼진날 혹은 며칠날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겠죠. 2번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라는 문제. 1번에 색까메따 같은 경우는 기본형부터 항상 출발해야죠. 색까마타예요. 색까마타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시 결합되면서 히읗 받침은 탈락하고 아의 아어가 다 이로 바뀌면서 색까매가 된 뒤에 받침 쌍시옷이 받침으로 들어가면서 색까메따가 됩니다. 어떤 야는 어떻하의 은야가 결합되면서 모음어미 앞에서 히읗 받침은 탈락하고 으가 사라지고 나면 어떠냐가 되죠. 그런데 3번에 펄해지더니는 기본형이 퍼러타에서 왔어요. 그럼 퍼러타에서 히읗 받침 탈락, 러에다가 어가 바뀐 이가 달라붙으면 이에 레가 아니라 이에 레로 적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 표기가. 그리고 이제 빨개 있었다는 기본형이 빨갛다에 아가 결합하면서 히읗 받침은 탈락, 아가 이로 바뀌면서 빨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맞는데 말이죠. 지금 3번 선지에 나오는 펄해지더니만 틀렸습니다. 펄해지더니만 펄해가 이의 애가 아니라 이의 애로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는 모음 표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1번에 대중요법이라고 해서 마치 저것이 대중적인 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대중적인 요법이 아니라 증상에 대하여 쓰는 요법이라서 대증요법입니다. 그리고 치루다 아니고 치르다가 맞고요. 아둥바둥이 아니라 아등바등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이바람이 이가 아니라 의고 닐리리 역시 의라는 표기가 됩니다. 단출하다는 맞지만 움추리다도 추가 아니라 의가 맞는 움추리다여서 맞는 건 2번밖에 없어서 정답을 2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밑줄 친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 것을 고르라 라고 했는데 장단지가 쌍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것은 장과 단지로 나뉘어지는 합성어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딴지 쌍디귿이었기 때문에 장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기가 쌍디귿이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할게요 라는 표기에서 리을깨가 어미고요. 즉 발음이 리을깨로 나고 표기는 리을개가 됩니다. 참고로 된소리로 적는 어미는 의문형 어미에 사용되는 까꼬소냐 외에는 전부 다 제가
예사소리로 적고 된소리로 발음만 해야 합니다. 마늘종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늘종으로 발음이 되지 실제 표기는 마늘종이 돼야 하고요. 4번에 과장님께서 골치 아픈 일을 자청해서 떠맡기 일수입니다. 일수라는 말이 맞는 표현입니다. 일수는 흔히 또는 을에 그러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밑줄 친 단어에 맞춤법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 1번에 사진기를 들이대자 아이가 방긋 웃는다라고 했을 때 방긋은 소리를 내지 않고 살짝 웃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긋이 약한 말이고 방긋이 맞는 말이고 심지어 방긋만 있는 게 아니라 빵긋도 있고 빵긋도 모두 맞는 단어입니다. 2번에 철석같이 믿는다는 철과 돌처럼 굳게 믿는다는 의미로서 철과 돌이 돌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석같이가 쌍시옷이 아니라 이제 시옷으로 적어야 되죠. 결단은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는 원래 쌍디귿으로 적는 단어가 되겠고요. 눈꺼풀도 눈을 덮고 있는 피부는 꺼풀이라고 합니다. 저 단어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틀린 것은 2번이라고 하셔야겠습니다. 6번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1번 같은 경우는요. 두더지와 뒤트임과 타협과 따스하다의 이 자음 순서가 예사소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음에 된소리가 나오고 거센소리가 가장 뒤에 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포인트고요. 2번, 3번, 4번은 모두 모음 표기와 관련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모음 표기를 이제 밑에 이제 적어놔 버리면 아에, 야에, 어에, 여에, 오와 외외, 요우, 워외, 위, 유우, 의, 이의 표기 순서가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타협과 따스하다의 요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죠. 된소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거센소리가 나중에 와야 됩니다. 2번은요. 냠냠 남기다 뇌리 닐리리에서 모두 이제 자음이 니은으로 다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의 결론은 결국 모음이고 아에 야예니까 아야 순서의 남기다와 냠냠이 뒤바뀌었습니다. 뇌리와 닐리리는 맞고요. 3번에 기억으로 통일됐고 오와 외, 요, 우위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에 애벌레와 얍삽하다는 맞는데 애누리와 열사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맞춤법에 알맞은 단어로 묶인 것은입니다. 송곳니, 이 치아와 관련된 단어를 모두 니로 표기하기로 했죠. 암컷, 고양이는 거센 소리로 나는 단어가 아니라서 고양이가 맞고요. 그해 새로 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는 해와 해신데 쌀 같은 경우는 비읍이 첨가돼서 햅쌀이 됩니다. 모두 맞죠. 2번은 드립다 맞고 흉측스럽다 맞는데 넌지시가 아니라 넌즈시가 맞는 표기입니다. 3번은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되 양염소지만 수시라서 순염소 맞고요. 수총각은 수컷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의 접사라서 수총각은 되는데 수태지가 수수로 적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거센 소리가 되는 단어라서 수퇴지가 되죠. 마지막 4번은 콩이 거센 소리라서 햇을 못 쓰고 해를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맞는 선택지는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온몸에 부스럼이 났다. 부시럼이 아니라 부스럼, 피부병이란 뜻은 부시럼이 아니라 부스럼이 맞겠고요. 캐캐 묵다가 오래됐다는 뜻인데 이 오래됐다의 뜻은 캐캐 묵다가 예가 아니라 에로 적어야 됩니다. 표기가. 널브러지다도 우가 아니라 으가 맞고요. 아지랑이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아지랑이가 맞는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사이시옷 표기가 틀린 것이 있는 것은 콧병도 맞고 햇수 햇가루 2번에 사자밥과 두련일과 셋조각 3번에 뒤쪽에 쌍지읒과 개펄에 피읍이 있어서 사이시옷 못 적고요. 고무줄은
된소리로 발음이 안 되는 재료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4번은 이제 한자로 된 단어가 수락관과 마국간이라서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없는데 푸주간은 되죠. 고깃간과 푸주간이 복수표 준어고요. 푸주간 고깃간이라고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0번 다음 중 알맞은 표기를 고르시오라는 문제. 그는 모인 사람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찾아다니면서의 뜻은 면면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은 간간히 조리해야 맛이 난다라는 표기에서 입맛 당기기 약간 짠 듯이라는 뜻은 간간히가 아니라 간간하다에선 간간히여야 되고 내가 그에게 누누이 얘기했다는 누누라는 겹치는 첩어 뒤에 하다가 누누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누누입니다. 누누이의 뜻은 여러 번 자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곰곰하다가 되지 않는 곰곰. 원래는 사실 이제 부사 곰곰의 곰곰이인데 그거보다는 겹치는 단어는 하다를 붙여보는 것이 외우기에 좋으니까요. 곰곰하다가 되지 않는 곰곰에는 곰곰이가 돼야 되고 꼼꼼은 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맞는 것은 1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11번은 두음법칙 표기죠. 여기서 몰염치와 총유탄은 몰에서 단어가 나뉘고 총에서 단위가 나뉘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돼서 몰염치가 아니라 몰염치가 돼야 되고 총유탄도 저게 맞죠. 파렴치와 수류탄은 예외가 적용되는 단어라서 파와 수에서 갈라지지만 쟤네들은 렴치와 류탄으로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과 예외가 모두 적혀 있는 이 표기들이 좀 주의해야 될 표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사이시옷의 사용이 잘못된 것은 사이시옷의 사용이 잘못된 것을 고를 때는 먼저 파생어인가 그리고 한자 한자인가에서 4번에 다 적혀 있잖아요. 횟수랑 대가가 모두 이제 한자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횟수는 6개 예외 중에 하나죠. 곡간, 착간, 택간, 셋방, 숫자, 횟수. 하지만 대가는 6개의 예외가 아니라서 대가로 적어야 되고 발음은 대가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피부병이란 뜻은 부스럼이었고요. 신연도는 신과 연도로 나뉘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신년과 도로 나뉘어지는 구조라서 연도가 아니라 년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낙은요. 원래 도금이 이음절에서 낙입니다. 낙. 승낙입니다. 수락과 허락이 활음조 표기로 바뀐 예가 되겠고요. 승낙은 낙이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새로 산 장롱을 안방에 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장롱은 한자어디에서 량릉 란롱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롱이 아니라 농이 아니라 롱이라고 적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두 단어가 겹치는 단어의 경우 하다를 붙여보시면 번번하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가 되겠죠. 번번이. 시옷 받침 뒤에는 이를 써야 되고요. 곰곰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곰곰이가 되겠고 저 단어는 히로 소리 나는 단어라서 작기, 딱히, 극히, 속히이기 때문에 딱히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기는 2번만 되겠고요. 15번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그 소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다로 많이들 발음하시지만 어미는 는지예요. 그 생각할런지가 아니라 생각할는지로 적어야 되고 멋쩍다는 쌍지읒이 맞고요. 금시의 준말은 금세가 맞습니다. 안과 바뀌지만 히읗 첨가된 안팎도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16번은 밑줄 친 단어가 맞지 않는 것은 재미가 없어서 싱겁다라는 단어는 맛적다이고 발음이 쌍지수 나는 것은 시옷의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이고 적을 때는 맛적다가 되죠. 이게 이제 미각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맛적다가 맞아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집회 더미는 집북대기가 맞고요.
밑에 깔리는 거적대기, 판대기, 판자대기 모두 쌍디귿의 대기가 되겠고요. 객적다도 쌍지읒이 맞습니다. 17번 다음 중 알맞은 표기를 고르십시오. 걷잡을 수 없이 통제가 안 된다는 의미는 디귿으로 적고 부정어와 함께 어울리죠. 섭섭치는 섭섭하지의 준말로서 하 앞에가 비읍이라 안울림 소리 뒤에서 하를 통째로 날리면 섭섭지가 아니라 섭섭지가 되어야 됩니다. 쓰레바지가 아니라 3번 선지는 쓰레받기가 맞는 표기고요. 도리어의 준말은 되려가 아니라 되래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기는 3번의 쓰레받기가 되겠습니다. 18번 비읍 불규칙 1번 선지 아름다웠다는 기본형 아름답다 비읍이 변하면 우로 바뀌죠. 와가 나오는 건 돕다 곱다만 되기 때문에 아름다웠다가 맞습니다. 리을 기억 국다는 뒷받침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 뒷받침으로 발음이 되는 애의 된소리는 원형을 밝혀줬기 때문에 저렇게 소리 나는 대로 굴다라타 발음도 잘못됐죠. 국다라타로 적어야 됩니다. 3번의 라면이 불다가 아니라 라면이 붓다이고 기억이 자음어미라서 리을이 디귿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기 리을로 불기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미워하다에 리을레야라는 어미가 붙어서 미워할래야라고 표기를 했지만 문제는 미워할래야라는 단어가 틀렸죠. 리을레야가 없어요. 미워하다에 려야가 붙으면 미워하려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기는 3번에 라면이 붙기 전에 빨리 먹자만 맞습니다. 19번 다음 밑줄 친 말의 쓰임이 바른 것을 고르십시오. 우리 팀의 경기를 마음을 졸이다. 저 졸이다는 음식을 할 때 씁니다. 장조림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건더기를 졸이는 거고요. 애간장을 졸이다, 마음을 졸이다는 졸이다를 적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너로부터 시작할 때 시작을 나타내거나 신분지위 자격일 때 로서지요. 2번이 맞고요. 3번이 불길이 역시 아까도 나왔던 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건 디귿을 적어야 되겠고요. 차림새만 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간음이 아니라 가름입니다. 간음이 되려면요. 차림새만 봐서는 몇 살인지가 되면 간음이 되겠지만 여자와 남자 구별이 안 된다는 뜻은 가름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노래졌다는 노랗다에 아지였다가 들어가면서 모음어미와 앞에서 히읗 받침은 탈락 아가 이로 바뀌면 노래졌다가 됩니다. 어떻냐도 어떻으냐의 모음어미 앞에서 히읗 탈락 의 사라지고 나면 어떠냐가 되죠. 3번은 여러분 안 배우셨을 텐데요. 시뻘겋다의 뻘겋다가 요걸 좌지우지하는데 접두사를요. 뻐의 어죠. 이 음성어미일 때는 시 계열이 선택이 되고요. 첫 소리가 쌍비읍이라서 시옷 받침이 없는 시뻘겋다를 적어야 됩니다. 4번은 하얗다의 은혜를 붙이게 되면 모음어미 으 앞에서 히읗 받침 탈락 으가 사라지면 하야네로 적힌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맞춤법 표기는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뭐 요번에 해서 틀리고 또 복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맞춤법으로 올라오니까 너무 그렇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복습이 더 중요하니까 잘 찾아가지고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회차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